김호준 총수의 브리핑이 진보 커뮤에서 화제입니다. 중요한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회유한 거 아니냐 하는 의혹에 대해 박상용 검사는 부인하고 있죠. 네, 형량 거래는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KBS 보도 따르면 박 검사 주장은 이하영 측에서 국가법상 뇌물 말고 단순 뇌물 주범이 아니라 종범으로 해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해서 그런 대화가 오갔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이 통화 녹취 전체를 공개했죠. 그렇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추진한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팀의 통화 녹취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KBS가 보도한 통화의 녹취 전체예요. 다른 통화는 아직 나오지를 않았고, 그중에서 자 다음 대목을 들어봅시다. 박 검사는 이화영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저 통화에서 박 검사 말의 요지는 이런저런 수사를 자기가 다 맡고 있다. 왜? 이화영 부지사가 협조를 해줘서. 그러니까 이화영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통화 내용은 그게 아니라 이화영이 협조를 해줘서 추가 수사를 맡고 있다. 그 말은 협조하지 않으면 추가 수사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압박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서민석 변호사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와 아들 그리고 지인 이모 씨와 신모 씨를 구속하고 또 정치적 스승인 이해찬 전 총리 후원자 장모 씨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압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압박에 이하영 전 부지사는 결국 쌍방울 대북 송금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라는 허위 진술을 하게 돼요. 그 이후로 그래도 이재명 감옥 안 간다는 회유도 있었고 가족과 지인에 대한 압박도 있었고, 그리고 본인 딸에는 이재명 지사가 그날 보고받을 수 없는 일정이 있는 날을 골라서 일부러, 그래서 나중에 자신의 말이 허위 진술로 밝혀지도록 나름 장치를 해서 그런 허위 진술을 했다는 건데, 근데 나중에 법정에서 그 진술을 하려고 할 때 부인이 등장합니다. 부인이 정신 차려 이화영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를 법정에서 날리고, 그러면서 법정에서 그 진술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번복합니다. 강압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고. 근데 이 통화는 그 허위 진술을 한 다음 날 이 통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다음 날 검사가 이하영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법정에서도 유지될 이재명 완전 주범이 되는 진술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금 회유하고 있는 통화라고 우리는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들리는데, 잠시 후 서민석 변호사와 이 통화의 상대방과 직접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서민석 변호사에 따르면 이화영 부지사 아들, 아내, 지인, 그리고 정치적 스승이라고 한다는 이해찬 전 총리 후원자 장모 전부 다 구속하고 수사 확대하고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조작 수사, 별건 수사, 정치 수사 다시는 못하게 하자는 게 검찰 개혁 요체이고, 동시에 그런 조작 수사를 했던 검사들은 모조리 다 엄벌에 처해서 검찰 개혁의 이정표로 삼고자 하는 게 국정조사예요. 네, 공감합니다. 마야광 박광렬을 쫓던 이지훈 경감 필리핀 현지에서 자신의 넉 달치 월급을 사비로 쏟아붓고 하루 1시간 쪽잠을 자며 범인을 추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권력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진짜 수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의도와 서초동 언저리로 시선을 돌려보면 참으로 참담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의 행태를 보십시오. 최근 공개된 변호인과의 녹취록과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진술회유, 연어, 술파티 의혹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해야 할 대상은 부패한 검사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닙니다. 권력을 독점한 채 밀실에서 진술을 조립해도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저 기형적인 수사 기소 구조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중한 의견 댓글로 부탁드리며, 원하면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